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신분석학자 이승욱 작가님의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정말 성우 공부를 접어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알게 된 책인데요. 아직도 마음이 힘들 때 가끔 꺼내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포기하는 용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삶의 균형 저울. 먼저 프롤로그에서 말하는 삶의 균형 저울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삶의 균형이 깨진 데서 온다고 합니다. 균형 저울의 한쪽에는 욕망이, 다른 한쪽에는 현실이 올려져 있다고 쳐볼게요. 이때 어느 한쪽이 무거우면 균형이 깨지고 맙니다. 우리 삶이 고통스러운 순간은 대체로 현실에서 가진 것보다 욕망의 무게가 더 무거울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때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실의 저울에 무언가를 더 올려놓으려고 애쓰는데요. 이를테면 자녀의 더 좋은 대학, 남편이나 자신의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수입과 같이요. 하지만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현실의 쟁반에 더 얻는 방법뿐만 아니라 욕망의 저울을 덜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할 수 있는 용기이며 지혜입니다. 인정.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너무 민감합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 상사, 심지어 자녀, 후배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인정받겠다는 욕망을 버리기는 참 쉽지 않죠. 사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 이 인정을 직장 상사나 선생님, 배우자 등으로부터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인정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면 불안해하고 인정받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을까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최초의 인간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대체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 가끔 아주 중요한 가까운 사람을 답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최초의 인간이라고 답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네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최초로 인식하는 인간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된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갓난아이의 의미 없는 단어를 제외한 대상을 지칭하는 최초의 단어는 엄마 또는 아빠입니다. 나를 지칭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최초의 몇 달간 자신과 타인에 대한 구분이 생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와 자신을 분리해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엄마가 자신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엄마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낼 때 바로 엄마라고 타자를 지칭하게 됩니다. 이는 엄마를 자신과 분리시켰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근거라고 합니다. 인간의 최초의 비극은 바로 이것. 자신이 아닌 타인을 가장 먼저 인식한 것.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자의 확인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달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의 기본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도 상대가 나를 받아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기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입장을 바꿔 당신은 무조건적인 인정 또는 사랑을 과연 타인에게 줄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과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것 사이에는 어떤 논리적인 연관관계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타인을 인정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보죠. 당신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나요? 남을 배려하고 사려 깊은 사람에게 끌리지 않나요?
지식과 교양을 쌓아 마음에 깊이가 있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나요? 사회적으로 성공해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사람을 선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인정하며 바로 그 방식과 시선으로 자기 자신도 바라봅니다. 그런데 나는 평가나 선망 또는 무시 같은 잣대로 남들을 보면서 정작 그들에게는 나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요구한다면 이건 정당한가요? 자신은 왜 그런 시선으로 평가받으면 안 되나요?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라는 요구는 타인을 평가하는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하니 스스로 보기에도 별 볼 일 없고 사랑할 수 없더라는 자기 고백의 다름 아닙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유아적이고 상상계적인 발상입니다. 어른이 인정받는 것은 다른 차원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인정할 건덕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사려 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학식을 연마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벌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가졌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면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인정하겠다면서 정작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해 라고 자기 암시만 하는 것은 자기 귀에 계속 거짓말을 속삭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과정.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것 딱 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인정하기 위한 과정은 세상에 알릴 필요도 없고 타인의 확인도 필요 없는 오로지 스스로에 대한 약속,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이행한 약속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 욕구의 메커니즘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타인의 인정에 목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정을 채우기 위해 헛된 노력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인을 전제로 한 인정 욕구의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 사건을 스스로 만들었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저 자신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힘을 약간이나마 얻게 되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주체는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며 인정의 순서도 역시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과 근거가 먼저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 존재가 이미 타자를 기준에 놓고 자아를 형성했기에 존재 인정의 주체와 순서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인정하기 위해 겪는 과정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고통 중 한쪽을 택해야 합니다. 전자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타인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후자는 오직 자신을 통해 삶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며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과정입니다. 후자를 택했을 때 얻는 또 하나의 이득은 자신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역설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며 타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로써 세상과 깊게 연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까지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단 하나로만 구성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 한 가지에 머물러 있지만도 않습니다. 한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아내, 직장인, 엄마, 며느리, 자매 등 다양한 크고 작은 것들의 모임입니다. 즉, 정체성이 나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의 총합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어쩌면 역할의 다른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역할들을 다 벗어버린 뒤에야 나는 누구인가 라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나는 아버지가 아니어도 나일 수 있는가? 나는 아내가 아니어도 나일 수 있는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만 종종 그 질문은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잘못 흘러가 버립니다. 정체성이란 누구보다는 무엇에 가까운 단어죠. 그래서 저는 정체성이라는 말은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가면의 다른 이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은 잠시 미뤄두고 당신 그 자체를 응시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연스럽게 떠오를 테니까요.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두 말로는 성공하고 싶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많은 전략을 말하지만 왜 성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너무 빈약합니다. 돈이 많으면 대접받으니까,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니까,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등의 대답은 성공하면 얻게 되는 이득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 온전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성공에 대한 노하우나 비법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것을 따라할 분명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행동의 동기나 의도가 분명할 때 우리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그 동력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심리적인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성공의 원인이 복수심일 때도 있고 열등감일 때도 있고 내면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이유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감정적일수록 실현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감정은 자신의 것이고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라는 말이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사실 나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남의 감정을 내 것인 양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그 동력, 욕망이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타자의 욕망은 실현해낼수록 소진되고 맥이 빠집니다. 남의 욕망을 내가 대신 이루었을 뿐이니까요. 우리의 많은 불행이 거기서 비롯되었다면 내 욕망의 주체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을 구분해내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정말 알차게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 이제 다시 좀 더 일상적인 현실로 돌아와서 성공과 욕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려는 직업이나 성취하려는 목표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사회적 영향을 받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대체로 부모들입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사회적 영향을 받았겠지만요. 최근에 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서 장래 희망을 물어보았더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이라고 대답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대부분 부모님이 그게 제일 좋다고 했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타자의 욕망을 따라하는 전형적인 예시죠. 아이들 말고요. 그 부모들 말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공무원이 되라고 하지만 나중에도 그 직업이 좋은 직업으로 남아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로 남의 욕망만 믿고 따라한다는 것은 심하게 말해 얼마를 잃을지 모르는 내기에 자신을 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아가
부모의 요구를 주체적인 시선으로 심각하게 검토해 볼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녀에게 안정된 미래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의 지금 삶이 불안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만족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는 만족한 삶을 원해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의 현재 삶이 불안하니 그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해 불안을 감소시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이죠. 이렇게 강요된 목표가 아이들의 삶의 지표가 될 리 있을까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정말 비극이겠죠. 아이들의 미래를 부모가 결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자녀에게 공무원이 되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은 예전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잘 들었다면 그래서 행복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성공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공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대기업 임원이 되면 성공입니까? 재산을 많이 모으면 성공인가요? 권력을 가지면 좋을까요? 만약 이 세 가지를 다 가진다면 더 큰 성공이겠죠. 그런데 만약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속적 성공과 개인적 불행을 등치시키려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자기 기준에 의거한 성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더 중시합니다. 욕망도 내 욕망이 아니고 성공의 잣대도 내 것이 아닌 사람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환상을 넘어 허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 성공하고자 한다면 먼저 성공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을 확립하는 성공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자신의 욕망을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불안, 우울, 두려움, 고통 등은 타인 또는 사회를 통해 존재를 인정받으려 할 때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포기하는 용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지, 타자가 아닌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불안의 핵심에 접근해 봅니다. 내 안에 내재된 욕망을 알아내고 타자의 욕망, 사회의 욕망을 걷어내고 진정한 자신의 욕망을 알아봅니다. 그 외에도 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사실은 자신을 향한 분노인 우울 등 다양한 상담 사례들을 읽다 보면 어떤 이야기는 마치 내 이야기와 매우 비슷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는 용기를 읽어보며 한 번쯤 자기 자신에게 의문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어떤 실마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